실무자가 알려주는 분양 영업 종류 확실히 알아보기. 자, 오늘은 분양 대행 영업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단계별 분양 영업입니다. 이 단계별 분양 영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그 사업이 이제 그 초기 단계가 있고 중간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준공 후 마지막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신규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때 하는 그 분양 영업이 있고요. 주력으로 하는 분양 영업. 그 다음에 이때 만약에 그 1번처럼 사업 초기에 분양이 이제 뭐 완판이 됐다. 그러면은 뭐 크게 이상은 없는데 청약이 뭐 좀 미달이 나고 그 준공 전에 미분양이 났어요. 사업 초기에 일정이 그 계약 일정이나 이런 게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전에 미분양이 나면 이 준공 전에 미분양에 따라서 또 영업을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준공시까지 미분양이에요. 그러니까 준공시까지 미분양은 뭐냐면 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난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악성 현장이라고 그럽니다. 이거에 따라서 물건별 그 분양 대행사의 그 전문성도 좀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영업 직원들도 좀 동일하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사업 초기에 그 신규 모델하우스를 분양을 위주로 하는 또 회사가 전문성이 있는 회사가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영업 직원들도 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뭐 주거용 투자 상품,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생활용 숙박 시설 위주의 영업을 하는 직원들은 이런 영업 현장만 다녀요. 분양 영업 현장을. 자, 두 번째로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최근에 뭐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 그래가지고 지식산업센터가 상당히 분양이 많았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한 8년, 10년 전만 해도 이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거는 이 아파트형 공장, 이 지식산업센터만 전문적으로 하는 또 이 분양업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것도 이 지식산업센터도 개인들이 그 사업자를 내면서 그 투자 상품으로서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여러 분양 대행사들이 다 같이 이 상품을 취급을 하게 됐는데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는 또 요것만 하는 직원들은 이것만 다녀요. 마찬가지로 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을 하는 직원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만 다니는 겁니다. 이런 그 분양 물건별 좀 전문성이 차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지 영업. 그러니까 토지를 분양하시는 분들은 토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가 상당히 이게 난이도도 있고 또 그만큼 또 수익도 괜찮기 때문에 이 토지 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토지만 하는 거죠. 이건 분양 대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 이런 분양 문건별로 이렇게 차등이 있다. 전문성이 이렇게 각각의 업체들이나 직원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영업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그 단계별 영업 종류에 대해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그 사업 초기에 사업 초기는 그 아파트 기준으로 신규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때 있죠. 우리가 청약 받고 뭐 청약 전에 뭐 모델하우스 가갖고 뭐 구경도 하고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런 이제 정식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사전 영업을 해요. 사전 마케팅을 이제 보통 분양대행사에서 하고 이거를 또 직원들도 같이 맞춰서 하는데 이런 사전 영업을 하고 오픈한 다음에도 또 이제 계속 분양 영업을 진행합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냐? 우선 그 광고 홍보, 그러니까는 그 인력이 안 뛰어다니고 외부적으로 이제 외주를 주고 줘서 이제 광고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버스 광고, 보통 버스 이렇게 겉에 붙어 있는 광고 있잖아요. 무슨 뭐 아파트 뭐 평당 얼마 때 오픈 예정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에도 좀 많이 붙이는데 지하철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보통 버스를 좀 많이 하고요. 버스 택시를. 그다음에 이제 대형 현수막 광고를 하죠. 그 왜 운전하고 가시다 보면은 아파트 외벽에 그 대형 현수막 붙여서 언제 오픈이다, 뭐 언제 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홍보 문구를 붙인 거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런 광고 홍보가 있고 그다음에 신문은 뭐 일반 일간지 신문도 있고 인터넷 신문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신문도 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포털, 뭐 네이버나 다음, 뭐 이런 데 이제 그 보시면은 기사 광고도 있고 메인 광고에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좀 인터넷 포털도 많이 하고 그 외에는 이제 직원들이
그 영업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그 인터넷 개인 블로그 영업을 좀 많이 합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블로그가 뜨죠.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런 블로그 영업을 많이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직원별로 그 유튜브 영상 홍보도 좀 많이 제작을 해서 올리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대중화되고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을 유튜브로 그 현장을 제작을 해서 개별적인 그 유튜브 자기 개별 방송을 하면서도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광고 홍보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 홍보는 무엇이냐? 인력 홍보는 이제 영업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이제 움직이면서 하는 영업입니다. 보통 그 파라솔 거점 홍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지하철 역세권이라든가 역 주변이라든가 뭐 시장 장터라든가 그다음에 뭐 마트 내부라든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파라솔 거점을 쳐서 거기서 뭐 이제 물티슈라든가 뭐 각티슈라든가 뭐 여름에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사은품을 나눠주면서 해당 전단지를 주면서 이제 거점 홍보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현수막. 현수막은 이제 게릴라 현수막 같은 걸 좀 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단 직토를 업체에다가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직원들이 이제 좀 이렇게 전단 직토를 인근 상가라든가 주변에 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터 홍보도 하는데, 요즘에는 별로 포스터 홍보는 안 합니다. 최근에는, 예전에는 이 이제 전봇대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포스터 홍보를 좀 많이 했거든요. 옛날 극장 뭐 포스터 붙이듯이. 포스터 홍보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부동산 홍보. 예, 이 부동산은 이제 그 MGM 영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근 부동산에다가 이제 저희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영업 자료를 전달하면서 그 홍보를 하고, 이제 MGM 영업을 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당 등의 이제 사은품 전달을 하는 영업이 좀 있습니다. 그는 해당 상품에 대해서 이제 각티슈를 좀 제작을 하겠죠. 그 홍보하는 각티슈라든가, 뭐 행주 같은 걸 줄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그 뭐죠? 앞치마 같은 것도 주는 경우도 있고, 이 사은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해당 상품에 대해서 홍보, 그러니까 오픈을 알리는 사전 마케팅 홍보를 이렇게 사업 초기에는 많이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광고 비용이 그 현장 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가 사업 초기가. 대신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영업 직원들 수수료는 좀 낮습니다. 왜냐면은 초반에 이제 광고를 많이 사업 주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대신에 수수료는 좀 낮고요. 대신에 이제 단기간에 좀 이렇게 분양이 잘 돼서 장기간에 좀 끝날 수 있는 이런 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영업적인 특징을 보면 요거는 이제 영업 직원들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이라 그러면은 그 업무 기간 중에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예, 이게 일당 위주로 좀 급여를 받아서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냐? 보통 그 분양 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본급이 있고 그러질 않아요. 일비 뭐 한 10,000원, 20,000원 정도만 주고 그 분양에 따라서 내가 이제 분양 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 제로 실적금을 받아가는 위주인데 이런 아파트 신규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당 페이로 줍니다. 요즘에는 뭐 단가가 좀 많이 올랐던데 뭐 15만 원, 18만 원, 뭐 20만 원까지 준다 그래요. 하루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제 초기에 이렇게 좀 1페이 위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분양이 잘 됐다 그러면 뭐 별도의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걸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업무 기간을 보는 중에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영업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소득 발생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이제 만약에 현장이 뭐 만약에 대박이 났다. 물론 이제 소득도 소득이지만 일단은 업무 활동이 많아요. 오프 전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뭐 교육도 많이 하고 사람이 오는 만큼 또 상담도 많이 하고 안내도 많이 하고 외부 홍보도 많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미분양 현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예, 그거에 비해서 이제 뭐 수수료가 어떻게 측정됐나 모르겠지만 일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현장마다 좀 차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뭐 단점도 아닌데 보통 그래도 지금 같은 요즘에 뭐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잖아요. 예, 이런 안 좋은 경기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런 사업 초기 현장 들어가서 안정적인 소득 발생을 하는 이런 게 좀 장점이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예, 크게 뭐 사업 초기에 대한 이 홍보에 대한 단점으로는 업무 활동 대비 소득은 좀 낮을 수가 있다. 예, 단 현장에 따라 차등은 좀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단계별 영업 종류로서 이제 미분양, 그 준공점 미분양 영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 광고 홍보로는 그 초기 신규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어요. 우선은 대형 현수막 같은 거 좀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요즘에는 그 블로그 영업을 좀 많이 하시고 이거는 뭐 크게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인터넷 기획기사 정도만 이제 뭐 이렇게 사업 주체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보통 이제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인력들이 좀 대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 홍보가 좀 주력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 각 영업 팀별로 다르겠지만 뭐 팔아서 홍보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주로 메인 홍보가 여기 그 현수막, 요즘에 게릴라 현수막 굉장히 많이 걸더라고요. 그래서 게릴라 현수막을 주력으로 좀 많이 하고, 그다음 여기에 뭐 전단 직투, 그다음 부동산 홍보는 뭐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그 전화 영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전화 영업을 그 인바운드만 받으려고 그러죠. 현수막만 걸어서 인바운드 들어오는 것만 받으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아웃바운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반 전화번호 책 까놓고도 그 전화번호 책만 보고도 전화를 해서 뭐 계약을 쓰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뭐 개인정보 유출 어쩐다 그래 뭐 개인정보법이 강화돼서 이제 아웃바운드를 좀 못하죠. 그다음에 다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일반 뭐 분양 사무실 전화를 하게 되면 다 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전화 많이 쓰다 보니까 분양 사무실에서 070 뜨게 되면 그런 거는 거의 또 안 받거든요. 요즘에는 아웃바운드 영업은 많이 안 한다. 대신에 인바운드로 들어온 이제 고객에 대해서는 좀 전화 영업으로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공전 미분양은 인력 홍보 위주의 광고 영업이 주력입니다. 대신에 영업 직원 수수료가 좀 높습니다. 예,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그 오픈 때 나가는 수수료보다는 좀 높아요. 뭐 현장별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특징으로는 그 기본적으로 그 분양 조건을 좀 변경을 합니다. 일단 뭐 미분양이 났으니까 준공전에는 이제 좀 빨리 이 분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사업 주체에서 기존에 뭐 유이자였다, 뭐 이자 후불제였다, 이런 사업장이라 그러면은 무이자로 좀 조건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발코니도 뭐 별도로 받았던 현장은 이제 뭐 발코니 같은 거를 좀 무상 지원하고, 그다음에 뭐 계약금 10% 받던 거를 뭐 정액제로 뭐 1,000만 원을 받든 뭐 500만 원을 받든 뭐 2천만 원을 받든 이런 식으로 계약금 부분도 좀 소비자가 초기에 그 비용이 좀 덜 들어가게끔 적게 들어가게끔 이런 계약 조건을 좀 완화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분양 조건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 분양 대행사들이 보통 투입을 합니다. 예, 그 투입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그 시행사는 그 분양 대행사에 많은 인력을 요구합니다. 투입을 요구하는데 이런 게 이제 최근에 나타난 그 조직 분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최소한 100명 이상 이 100명 이상 요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100명 이상이라는 거는 당연히 그 현장별로 좀 차등은 되고요. 보통 아파트 규모 1000세대 이상짜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0세대 이상 기준이고 뭐 미분양이 뭐 100세대인데 100세대 200세대 남았는데 뭐 이렇게 100명 이상 넣을 수는 없는 거고 기본 100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좀 큰 사업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 100명 이상 이렇게 좀 많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그 분양 대행사는 그 실적이 미비할 경우,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거는 분양 계약이 미비할 경우에 좀 큰 손실이 납니다. 이게 왜냐면 기본 인건비 나가는 게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들어오잖아요, 영업 직원들이. 그럼 하루에 일비를 10,000원씩만 준다 그래도 하루에 그냥 100만 원씩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가는 게. 예. 거기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순수 식대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100명 잡았을 때 하루에 100만 원이면 뭐 한 달에 기본 3천만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외에 기본적으로 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행사도 뭐 광고 홍보를 좀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수막 그 벌금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수막 발주는 뭐 대행사가 한다든가 뭐 기타 뭐 인터넷 기획 기사도 뭐 대행사가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좀 뭐 이렇게 좀 지원하는 부분이 대행사들이 기본 좀 안고 가는 게 좀 있습니다. 이런 거 대비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실적은 몇 세대 이상의 한 달 월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계약 실적이 안 나오면 대행사 입장에서는 좀 많은 손해가 나겠죠.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단 뭐 실적이 많을 경우에는 뭐 영업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분양 대행사도 마찬가지고 좀 높은 매출이 발생돼서 소득을 가져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미분양. 자, 미분양, 그 준공후 미분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준공후 미분양은,
사실 그 광고랑 인력 홍보는 중공전 미분양 영업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비슷해요. 근데 이 중공업 미분양의 근본적인 그 문제는 뭐냐면, 우선 이 중공업 미분양은 실패 사업장으로 보셔야 돼요. 예, 실패 사업장이기 때문에 분양이 가능한 그 조건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예. 이런 조건 변경 없이는 업체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 외부의 영업력이 약하고 뭐 직원을 많이 넣고 뭐 직원은 뭐 1000명 넣어도 안 나가 이런 거는, 왜냐면 물건 자체가 이미 준공 후에 미분양이기 때문에 준공 건물 짓는 동안 2, 3년 동안 이미 이 상품은 주변인들은 다 알 거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는 뭐 위치적인 단점이라든가 분양가가 비싸다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근본적으로 좀 잡기 위해서는 사실 분양가를 조정하는 게 제일 현실적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보통 할인 분양을 많이 합니다. 할인 분양을. 그래서 영업 특징으로는 그 분양 조건을 할인 분양을 한다는 전제 하에, 예, 이런 할인 분양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갈 수 있는 금액으로 세부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측정을 해서 이런 것들이 분양 대행사와 협의가 완료됐을 때 분양 대행사들이 보통 이제 투입을 합니다. 예. 요거는 분양 대행사뿐만 아니라 그 영업 직원들 섭외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영업하시는 분양 영업 직원분들이 현장 들어왔다가 안 나가는 물건 들어왔다가 분양 안 되면은 또 몇 개월 동안 뭐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또 결국은 고생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영업 직원분들 자체도 그 현장을 들어올 때 철저하게 현장에 대한 검증을 한 다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할인 분양 측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준공업 미분양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업 주체에서 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조사를 많이 하고 대행사와 좀 협의를 해서 영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것 따라서 그 사업 주체별 대응책도 좀 다릅니다. 예,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뭐 이렇게 준공업 미분양이라고 해서 사업 주체, 그러니까 시행사든 시공사든 다 할인 분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버틸 만큼은 버텨야, 왜? 손실이 그만 크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 할인 분양 대신에 그 전세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전세를 이 시장 상황을 보고 뭐 어떤 뭐 도로가 뚫린다든가 무슨 여기 들어올 예정이다, 뭐 향후 미래에 그런 가치를 보고 전세를 뭐 2년 놓고 뭐 4년 놓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 전세 보증금 받은 거 갖다가 뭐 대출금을 갚는다든가, 뭐 사업주체의 급한 비용은 갚아놓고 이렇게 좀 버티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좀 한계가 차겠죠. 그 대출을 다 끄면 상관이 없지만, 물론 이제 요즘에 또 세금도 많이 올라가고 보유세도 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걸 감안했을 때 그 할인 분양을 한 다음에도 미분양이 계속 오래됐을 경우에는, 자, 마지막 단계가 뭐가 있냐면 일괄 매각입니다. 일괄 매각.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신탁을 통해서 공매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아주 큰 폭으로 뭐 한 30%, 40%, 뭐 많게는 50%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좀 드물고, 보통 3, 40% 선에서 남아있는 전체 세대 수를 그냥 미분양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최소 손실. 그걸로만 뭐 매달 이자가 나가니까 이자 비용도 좀 아낄 겸 최소한의 그 사업 주체 시행사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생긴다 그러면 일괄 매각으로 해서 던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물론 현장마다 차등은 있지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업 주체별로 대응책이 다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단계별 영업 종류를 아파트 기준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다음 편은 그 사업 초기부터 준공전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 영업하는 그 방식이 있어요. 또 각각 뭐 어떻게 영업 방법이 있는데, 그런 영업 방법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분양 계약을 좀 많이 잘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좀 이 분양 대행이 이런 거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